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2023년 암호화폐 시장의 진로를 형성할 3가지 강세 이벤트,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3가지 요인일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첫 번째가 SEC와 XRP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는 떡상과 떡락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명확성이 띄어지게 되고 규제가 나오고 법규가 나오고 툴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도 받고 각국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도 상용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그지 같은 코인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런 코인들은 거의 98%, 99%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는 거와 이제 툴을 가지고, 룰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규제의 명확성은 나오고 법제화는 되지만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칼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은 아주 잘 타고 승차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벤트는 XRP와 SEC 소송인데, 이 G크립토에서는 어떤 걸 3가지로 꼽았는지, 요거만 잘 봐도 올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여러분들 또한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022년 암호화폐 업계 많은 인물들은, 핵심 선수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인 설명들이 나왔죠. 하지만 가격은 개떡락을 했고, 손실을 크게 입은 개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났고, 그나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고난을 다 견뎌내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시련의 끝이 왔다. 2023년에는 드디어 새로운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가 나오지 않을까. 비트코인 68,000불을 다시 터치를 하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2023년의 예측들. 하지만 좀 불안한 건 항상 시장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던지지 않은 존버를 외치는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들이 너무나 대단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던질 사람 다 던졌다가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자, 2023년 시장의 진로를 형성할 3가지 이벤트. 그 첫 번째는 트위터와 도지코인. 제가 어제 오후 영상에서도 약간 이야기 드렸죠. SNS에 노출되는 암호화폐,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소비자들을 SNS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접하게 되고 가격, 시세 변동까지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나는 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저게 도대체 뭐야? 내 통장에 있는 100달러는 계속해서 100달러인데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내가 50달러를 투자했다면 하루 사이에 얼마를 벌었어? 이런 포모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영상 썸네일을 그런 눈먼 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형태로 아마 또 다른 신규 사업자들, 신규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의 후배 역할을 하면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100번 듣고 100번 눈으로 봐봐야 잘 모르겠다. 일단 진입을 하자. 일단 넣고 보자.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이제 그러다가 또 한번 태풍을 맞게 되고 충격을 맞게 되면, 그때부터 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과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항상 그 어떤 역사도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그 시기를 잘 겪으신 분들은 지금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마이너스 60%, 70%, 90%, 80%이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했다면 그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어쨌든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NFT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직접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소비자들이 보게 된다. 요게 강세 시그널일 수 있다. 사용이 되는 암호화폐.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이벤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일론 머스크가 달 간다, 쓸 거다, 이런 말들을 무자비하게 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2023년 두 번째 이벤트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 가스비, 수수료, 요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로드맵 다이어그램에서 기본 롤업 스케일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깍제깍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스비가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와 개발자 모두로부터 대규모 채택을 볼 수 있다. 충분히 이더리움은 이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떡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죠. 아직도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XRP와 SEC 소송이 끝난 후에 이더리움을 과연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비탈릭 부테린은 과연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빌려가게 된다면 이더리움 기반 하에 그 수많은 암호화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벤트는 맞긴 맞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가장 큰 문제가 덜컥 비탈릭 부테린의 목을 쥐어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보다는 인문학적 인정이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왜 암호화폐가 필요한지를 조금은 이해하고 계시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수많은 대중들은 암호화폐는 그냥 사기다, 도박이다, 검은 돈이다, 범죄를 위해 태어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토콜 시스템이 좋아도 일단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또 이야기하기 싫지만 XRP와 SEC의 소송 그 자체의 가치가 그만큼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1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나오는 코인이 XRP란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그 XRP는 지금 미국 전세계 기축통화국에서 명확성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 그런 썸네일을 쓴 기억이 나요. 게리 겐슬러는 XRP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어쩌면 저의 예측들이 맞다면 충분히 게리 겐슬러는 대외적으로는 XRP를 찍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게리 겐슬러는 XRP를 좋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한통속이 아닌가, 그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이 맞는가 틀린가는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이 데이터화돼서 시장에 뉴스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쨌든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방금 전에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XRP와 SEC 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SEC와 XRP의 소송 평결, 어쩌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자, 지크립토가 예측한 2023년 암호화폐 시장의 진로를 형성할, 결정할 세 가지 강세 이벤트,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브라질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브래데스코는 블록체인 파일럿에서 토큰화된 신용 노트를 출시했다. 2018년 이미 브래데스코는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제가 XRP에 대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 아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브래데스코는 2018년 리플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일본과 브라질 간의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공동 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그리고 5년이 지났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브래데스코는 암호화폐 시대에 진입을 해서 브라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최초의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십 관계를 절대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현대를 실물 경제가 아닌 금융 경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은 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큰 도구는 결국 돈이죠. 돈. 금융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품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지, 돈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지,
지금 시대에 제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냐가 결국 중요하다는 겁니다. 5년 전에 이미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던 브라질에서 가장 큰 은행, 어쨌든 전 세계적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리플 XRP, 결국 그들은 전통 금융에서 한 발짝 넘어서기 위해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선 XRP 프로토콜을 따라야 되고 XRP를 사용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몇 년 전에 나왔던 데이터를 제 나름대로 메모를 하든 기억을 하든 하겠죠. 그리고 최근 나오는 데이터들과 접목시켜서 XRP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의 생각대로, 저의 예측대로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저의 예측대로 계속해서 XRP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금융 생태계를 집어먹는 놈이 모든 걸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전통 금융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잘 눌러주세요. 그게 저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